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최고로 좋은 혜택이 주어진 임대기숙사 또는 임대기숙사의 파격적인 혜택에 관한 것으로 건축 관련 법규, 금융 지원, 또 세금 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임대기숙사라는 건물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 다른 어떤 수익형 건물보다 주차 설치 기준 등 관련된 건축 법규 등의 규정이 파격적으로 낮은 데다 또 최근에는 취득세 등 관련된 세금까지 감면해주겠다는 발표로 이 임대기숙사는 현존하는 건물 중 최고의 혜택을 받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임대기숙사 건물도 낮은 이자로 건설 자금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이 임대기숙사를 지어보려는 건축주들에게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임대기숙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임대기숙사나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러한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파격적으로 낮은 주차 설치 기준에 관한 것인데, 임대기숙사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등 유사한 수익형 건물보다 유리한 것은 임대기숙사에 대한 파격적인 주차 설치 기준일 것입니다. 이는 본 채널에서 수많은 영상으로 임대기숙사의 장점 등에 관해서 소개할 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임대기숙사에 대한 주차 설치 기준은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마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파격적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시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용도의 건물에 필수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특히 사업성과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물 면적이나 층수를 건축할 수가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한정된 대지에서 짓고자 하는 면적의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주차 대수 확보가 어려운 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즉 임대기숙사는 무려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의 파격적으로 낮은 주차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데, 유사한 수익형 건물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등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 낮은 수준이고, 원룸의 면적이 대략 20제곱미터 내외인 경우에 5가구마다 주차를 한 대만 확보해도 되니, 이러한 건물을 직접 설계를 해보면 임대기숙사의 주차 설치 기준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파격적으로 좋은 건축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것인데, 또 건축 관련 법규나 규정도 유사한 건물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심지어 고시원 등에 비해서 파격적인데, 임대기숙사는 층수나 면적 제한이 없고 발코니 확장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일조 조항, 대지안의 공지, 준주택에 포함됨으로써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의 용적률 적용이나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규정은 실제 설계를 해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 실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체로 거의 모든 대지는 한정된 면적과 조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데, 만약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을 받게 된다면 아마 웬만한 대지에서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지안의 공지라는 조항의 경우에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공동주택인 경우 도로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1m에서 6m까지 이격을 시켜야 하지만, 유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임대기숙사만큼은 이러한 규정이 아직은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 않은데, 만약 이 대지안의 공지조항에 임대기숙사를 별도로 규정을 한다면 수익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조항 외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항도 금년에 새로이 임대인규사라는 건물이 생김으로써 이 건물에 대한 관련된 법규 검토가 미비한 채 시행되는 탓이 아닌가 싶어 아마 곧 임대인규사에 대한 관련 법규나 조례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파격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건축을 허가를 받게 된다면 엄청난 혜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파격적으로 좋은 건축 자금 지원에 관한 것인데, 임대인기사는 이상과 같은 파격적으로 낮은 주차 설치 기준이나 건축 관련 법규의 적용만으로도 오피스텔이나 어느 다른 유사한 수익형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이러한 수익형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격적인 장점 외에도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비아파트에 속하는 임대인 기숙사 등에 세대당 7,500만원, 대출이자는 3.5%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 또한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 PF 등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이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어려워졌고, 특히 대출 이자마저 높아 임대인 기숙사 등을 건축하시려는 분들이 건축 자금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건축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토록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지난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금융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로 건설자금 융자 접수를 10월 18일부터 접수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은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금융 지원이 1년간 한시적이라는 점으로 만약에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금융 지원이 비아파트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포함되는 데다 이러한 건물들은 물량도 많고 또 임대인 기숙사는 이제 막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에 비해서 설계나 허가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파격적인 세제 감면 혜택에 관한 것인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 가운데는 방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아파트에 대해서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것 외에 특별히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인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에 포함시켜 특정 학교나 기업 소속 학생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 대출 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또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에 속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는 달리 이도 금년부터 시행되게 될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특별히 감면해 주겠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또 기금 출자 PF 보증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니 물론 이러한 지원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인 기숙사인지까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임대인 기숙사에 대해서 이토록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 이상의 좋은 수익형 건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 임대인 기숙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놀랄만한 파격적인 각종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금융 지원이야 비아파트는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인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착공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직 임대인 기숙사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에 더해서 주차 설치 기준이나 건축 관련 법과 규정도 파격적으로 낮게 해주는 데다, 그리고 이제는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금을 감면까지 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건축을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사례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건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는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의 생활 패턴과 독립세대 증가라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독립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공유주택인 쉐어하우스 건물이 증가하는 경향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공유주택인 임대인 기숙사를 활성화시켜보려는 취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서 이러한 건물의 건축을 늘려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부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서 임대인 규사를 권장하려는 정책과는 달리 이러한 임대인 규사 건축의 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허가권자들은 주차 문제 등 현실성 등을 내세워 각종 조례와 규정 등에 대해 건교부에서 발표한 건축 기준을 강화하려거나 심의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인 기숙사의 파격적인 혜택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파격적으로 낮은 주차 설치 기준, 두 번째로는 파격적으로 좋은 건축 관련 법과 규정, 또 세 번째로는 파격적으로 좋은 건축 자금 지원, 또 네 번째로는 파격적인 세제 감면 혜택, 또 다섯 번째로는 임대인 기숙사 이상의 건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건축법에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그리고 임대인 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형 건물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건물들의 형태나 실내 구조는 원룸이나 1.5룸, 투쓰리룸 등으로 평면 구조나 실내 인테리어 또는 가구 배치 등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사용하는 데 똑같아서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데 다만 분양이나 임대, 가구 내 취사 등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오피스텔 등 거의 대부분의 수익형 건물은 방만 임대하거나 분양을 하였지만 이에 비해서 임대형 기숙사는 방 외에도 헬스장이나 세탁실, 공동취사장, 취미실, 다목적실 등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춘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고 또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은 방만 빌려주던 오피스텔 등보다 거주성이 높아서 향후 임대료나 임대성 등에서 오피스텔 등 다른 유사한 건물보다 경쟁력이 뛰어날 것입니다. 그런데다 위에서 설명한 파격적인 다양한 혜택을 주어짐으로써 향후 이 임대인 기숙사는 다른 어느 수익형 건물을 압도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수익형 건축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축주들마저도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